오늘 아침 식탁 위에 놓인 계란 프라이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노른자를 톡 터트려 고소한 맛을 즐기기보다는 혹시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지는 않으셨나요?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우리에게 식사는 즐거움이 아닌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름진 고기는 피해야 하고 버터는 독극물처럼 느껴지죠. 병원에서 받아온 약봉지는 날이 갈수록 두툼해지는데 왜 몸은 더 무겁고 피로하기만 한 걸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건강상식이 사실은 반쪽짜리 진실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복부 비만, 높은 혈압, 치솟는 혈당, 그리고 붉은 글씨로 찍힌 콜레스테롤 수치. 대사증후군 환자라면 누구나 익숙한 성적표일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지방 섭취를 줄이세요. 우리는 그 말을 따르기 위해 맛없는 채소를 억지로 씹어 넘기고 좋아하던 삼겹살 회식 자리에서도 물만 들이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약을 먹어도 수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숫자의 감옥에 갇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전 세계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덴마크의 의사이자 연구자인 우페 라본스코프 박사가 쓴 이그노어 데 오크워드, 한국어로는 무시된 불편한 진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책은 우리가 지난 50년간 맹신해온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신화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라본스코프 박사는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을 지키는 수호천사다. 라고요.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도 제시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거대한 오해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생리학자 앤 설키스는 지방 섭취가 늘어날수록 심정병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개국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놀랍게도 일직선이 그려졌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그때부터 지방은 나쁜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라본스코프 박사는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찾아냅니다. 앤설키스가 연구한 나라는 사실 22개국이었는데 자신의 이론에 맞지 않는 15개국은 쏙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틀린 문제를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죠. 제외된 나라들의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버터와 치즈, 푸아그라를 즐겨 먹는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인보다 지방을 훨씬 많이 섭취하지만 심장병 사망률은 오히려 낮았습니다. 이를 프렌치 패러독스, 즉 프랑스인의 역설이라고 부르며 예외적인 현상으로 치부했죠. 하지만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애초에 지방이 범인이라는 가설 자체가 틀렸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우리가 억지로 지방을 피하며 괴로워할 때 누군가는 맛있는 지방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름진 찌꺼기? 혈관을 막는 쓰레기?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쪽의 세포막의 필수 성분입니다. 뇌의 25%는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고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그 즉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바보가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힘들게 만들어낼 리가 없죠.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콜레스테롤과 면역 시스템의 관계입니다. 라본스코프 박사는 콜레스테롤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내뿜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하고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흔히 겪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 어쩌면 우리 몸은 그 염증과 싸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으로 그 군대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병원에 가면 흔히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처방받습니다. 물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현대의학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으셨나요? 근육통, 기억력 감퇴, 피로감, 그리고 당뇨병 위험 증가까지.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는데 활력은 사라지고 기억은 깜빡깜빡합니다. 책은 묻습니다. 수치를 낮추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인가? 우리는 숫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치료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범인이 아니라면 대사증후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본스코프 박사와 최신 의학은 염증과 산화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은 지방이 아니라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설탕, 식물성 가공류,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혈관에 상처를 내는 것은 설탕과 스트레스인데 콜레스테롤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달려갔다가 눈명을 쓴 겁니다. 화재 현장에 항상 소방관이 있다고 해서 소방관이 불을 지른 범인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제 대사증후군과 고지혈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수치만 누를 것이 아니라 왜 내 몸이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설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지는 않은지, 잠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스트레스로 몸이 산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치유는 약 한 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패턴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책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진짜 음식을 먹어라. 공장에서 가공된 저지방 식품, 마가린, 식용유 대신 자연에서 온 버터, 계란, 고기, 생선을 두려움 없이 드세요. 포화지방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뿐 사실은 열에 강하고 산화되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오히려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는 것은 지방을 뺀 자리를 채운 설탕과 밀가루입니다. 식탁 위에서 가공식품을 치우고 원재료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깨닫고 식단을 바꾼 많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방을 충분히 먹었더니 오히려 뱃살이 빠지고 중성지방 수치가 뚝 떨어지며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졌다는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양가 없는 가짜 음식 대신 영양이 꽉 찬 진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지금 당장 병원약을 다 끊어라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고 몸 상태가 다릅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 진행된 분들에게는 급격한 변화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할 때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염증 수치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근본적인 지표들을 함께 봐달라고 요청하세요. 내 몸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 식사로 시리얼과 빵 대신 계란과 채소를 드셔보세요. 간식으로 먹던 떡이나 과자를 치우고 견과류나 치즈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지방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보세요.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는지 아니면 에너지가 넘치는지 속이 더부룩한지 편안한지 여러분의 몸은 어떤 이론보다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페라 라본스코프 박사가 말하는 무시된 불편한 진실은 어쩌면 주류 의학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진실 속에 대사증후군 탈출의 열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적이 아닙니다. 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진짜 적은 잘못된 정보와 그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가공식품들입니다. 이제 두려움의 안경을 벗고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영양소들을 기쁘게 맞이하세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꼬리표는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약을 먹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때 정말 그럴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을 치유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편안한 자유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의 식탁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제 계란 프라이를 볼 때 죄책감 대신 고마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소중한 음식. 한 끼의 식사가 주는 기쁨을 되찾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치료 중단이나 약물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건강한 진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